안녕하세요. 영웅 전찬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3월 10일입니다. 네.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나노 CMS라는 관심 종목을 좀 리뷰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것처럼요.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 영상은 여러분들께 나노 CMS와 더불어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었던 NPC 우선주라는 종목입니다. 이 NPC라는 우선주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1월 달에도 우리 노랑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1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이며 뭐 2월 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3월까지 이어오면서 좀 유독 조금 길게 조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NPC 우선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우리 전찬한 깐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나노 CMS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NPC 우선주 최신판으로 조금 업데이트해서 한번 영상 찍어서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NPC 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도 이렇게 우리 전코노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NPC 1월 달 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찬한 플러스 이코노미 전코노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NPC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NPC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NPC 우선주가 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모멘텀들이 어떤 모멘텀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정체했었던 좀 부진했었던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영웅 전차남이 이 NPC 우선주를 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NPC 우선주 같은 경우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 가지고 온 화면들이고요. 이 NPC 우선주의 마크입니다. NPC의 마크고요. 사업 분야랑 기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팔레트, 체어데스크에서부터 뭐 리버스트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 개요를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65년 5월 29일 부산에서부터 첫 출발했고요. 어떻게 보면 업력만 본다고 하면 한 70년 가까이 된 회사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류 및 팔레트 제품의 개발로 물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뭐딱 보면 아시다시피 그냥 물류 관련주요. 주 사업은 물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앞선 제품과 고객 NPC 주식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형 체력 2,500톤 사출기 2대를 추가로 증설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섹터로 분류가 돼서 좀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섹터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젠 코로나19 즉 2021년에 조금 모더나와 하이자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조금 상용화되고 대중화됐을 때요. 그때 좀 HMM을 비롯해서 페노션 같은 또 동방이나 이런 한솔 로지소틱스라든지 아니면은 태국 로직스 같은 그런 물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을 때 이 종목 역시도 조금 물류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왜냐면 이 회사에서 좀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부각돼가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석탄 부족으로 인한 조금 전기차 생산의 조금 둔화로 인해 가지고요. 좀 반사이익으로 폐배터리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 이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021년 연말이었죠. 메타버스 섹터가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았을 때 역시나 이 회사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이 회사가 왜 상승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뜯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찍어드린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이게 실제로 1월에 계신 분들은 1월 달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2월에 들어오신 분도 많고 현재 이 시간에도 3월 달에도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홈페이지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국내 최고의 팔레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금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류 선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좀 다양한 팔레트 라인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인한 유가 폭등과 그리고 그로 인한 물류 운임비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물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나와서 최근에 HMM, 구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을 때 MPC를 비롯한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태용 로직스도 시장에서 같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물류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상승 나왔을 때도 이 회사는 상승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19랑 이제는 공존을 한다는 위드 코로나,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요, 중국이든 수출을 결국은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해야 국가의 수입이 잡히는 거고 GDP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했을 때 그 물류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매출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주가 우상향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섹터로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가 왜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NPC 같은 경우와 이 NPC라는 회사와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요,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했고요, 그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NPC는 현대 글로비스랑 협업을 통해서 국내 최초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한마디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실제 사람이 들고 가진 않잖아요.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은 다시 한번 그 폐배터리 자체는 아예 못 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전용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팔레트 전문 제조 업체인 NPC 같은 경우가 현대 글로비스랑 손을 잡아서 폐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나왔을 때랑, 그리고 중국의 석탄 부족 대란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 나왔을 때, 즉 2차 전지 엔진을 구성하는 전기차의 엔진을 구성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가 니켈, 구리, 망간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니켈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랑 중국의 석탄 부족 대란으로도 한 차례 요 정도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니켈 가격 같은 경우나 천연가스나 원유, 유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는데, 일별 시세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요. 바로 어제까지였죠. 니켈 가격만 하더라도 몇 프로입니까? 12, 15. 네, 그리고 계산만 한다 하더라도 69 더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거의 81% 가까이 니켈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켈 가격 폭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 니켈이 못 들어간다는 거니까는요. 2차 전지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당연히 네, 조금 매출적인 부분에서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로 시장의 관심은 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반사이익을 조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조금 계속 쓸 수 있는 영구적인 배터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쓰면은, 수명이 다해서 어느 정도 쓰면은 말 그대로 폐기 처리해야 되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런 폐기 처리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많은 금속들 같은 경우가 있고, 이걸 그대로 폐기 처리한다고 하면은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실제 금 같은 경우를 15년, 20년,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네, 핸드폰 같은 경우도 2, 30년 뒤에 만약 버린다 하더라도 거길 뜯어보면은 금 같은 경우라든지 금속지 같은 경우만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걸로도 엄청나게 조금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 정도에는 60조 가까이가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지금부터라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조금 블루오션 같은 시장이라 저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메타버스 섹터로도 분류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다트전자 공식 사이트에서 NPC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열 회사를 보면은 NPC의 계열 회사 중에서 엔코어 벤처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코어 벤처스는 그냥 이 NPC라는 회사가 지분을 깔짝 투자한 회사가 아닙니다. 5%, 10% 투자한 회사가 아니고요. NPC의 지분이 100% 가까이가 있는 엔코어 벤처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엔코어 벤처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과거에 조금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불렸었던 맥스트의 투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맥스트 투자사로 부각이 돼가지고 메타버스 섹터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MPC 자체가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요. MPC의 손자 회사인 엔코어 벤처스가 맥스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같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거죠. 18% 가까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모멘텀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섹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대란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이 회사의 손자의 성격인 엔코어 벤처스의 지분을 100% 정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엔코어 벤처스가 맥스트에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전에 좀 주가 정체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정체 요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나노 CMS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대란으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또는 뭐 네온가스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시멘트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시장 자체가 대선 이전까지는요. 네, 유연탄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 뭐 니켈 관련주,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구리 관련주, 네, 뭐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만 시장에서 상승 나오면서 지수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 조금 주가가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2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주인 NPC보다도 우선주라 그런디요. 오히려 주가가 조금 강보합권에서, 즉 약보합권에서 조금 머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선 리스크입니다. 1월달 같은 경우나 2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선 바로 두 달 전,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여야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인맥주라든지요 또는 정책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아무런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적인 면에서 당연히 이탈돼서 당연히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하나 추가를 못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섹터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메타버스 네, 조금 대장주로 불렸었던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어닝 쇼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 즉 구 페이스북인데요. 이 페이스북의 현재 사명인 메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나 IT 섹터, 즉 기술주 회사들 같은 경우가 조금 주가가 약세 보여서 실제로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IT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약세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같이 엮여서 조금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MPC 우선주가 최근에 이렇게 1번과 2번, 3번 말씀 안 드렸지만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기술주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네, 같이 하락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최종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결론입니다. 이 MPC 우선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5,000원 정도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제시드렸던 비중은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주가는 4,470원이에요. 3월 10일 기준으로요. 현재 마이너스 한 7, 8%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을 때는 5,610원까지 상승 나왔었지만은 저는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6,000원 가까이 상승 나온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본 영상 보시고 나서는 조금 불안하셨던 분들은 불안하셨던 마음 좀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200만 원만 넣어놓고 예, 그냥 더 추가로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 넣어놓고 그냥 눈 감고 있으셨다가 그냥 주가 상승 나왔을 때 저 전차남이 이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매도 사인 드릴 때 그때 조금 수익권에서 조금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300만 원이나 4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00만 원이 물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투자 금액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니까요. 근데 보통은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보통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평균적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이 평균적인
투자 금액을 가진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 정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그냥 안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200만 원 정도 매수하시고 묻어뒀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뭐 노란톡방에서 나노 CMS만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나노 CMS 외에도 손실 중인 뭐 MBC 우선주 역시도 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 영상도 찍어드리고 수시로 리뷰도 해드리면서 챙겨드릴 거니까요.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MBC 우선주 네,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우선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본 영상 내용이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우리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은 보유 종목 리뷰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